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4회 노원구의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영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의 이미옥 의원님을 부위원장의 서기팔 의원님과 신동원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업무추진 및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희준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희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 주희준 의원입니다. 코로나 3단계 격상이 목전입니다. 각별히 신경 쓰십시다. 오늘은 노원구청의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에는 없지만은 주거 실태 조사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파악과 노원형 주거복지 방안을 수립하기를 요청합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곤 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언급해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4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임대 1만 호 건설을 담아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 지역이 주택공급지로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노원구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이 공론화되었으며 이미 착공된 태릉 입구역 근처 270세대를 포함하여 노원구에서 총 2,700세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정부는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 4,100가구 공급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공시를 주택으로 개조해서 2020년까지 전국 1만 3천 가구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한답니다. 더불어 서울시와 노원구에서는 각 25개 자치구별로 1개소씩 지역 주거복지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집수리, 주거비 등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상담, 긴급주거비, 연료비 지원, 집수리 등 주거 환경 개선까지 현장 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80%가 넘는 노원구 공동주택지원과에서는 노후된 배관 교체를 위해 지원을 신청한 아파트에 대해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를 실천하기 위한 노원구청의 정책과 노력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을 둘러싼 태릉 골프장 그린벨트 개발 문제에서도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서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에서도 힐링 노원의 완성일 수도 있는
강릉의 휴양시설인 노원구 연수원 건립 움직임에서도 그 어디를 살펴봐도 본 의원의 마음은 늘 한 구석이 아리고 쓰립니다. 지옥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을 말합니다. 비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 평균 4.2평 정도의 14제곱미터 주거 최소 기준에도 벗어나 있는 분들, 매일매일을 곰팡이 냄새와 싸우고 있는 분들, 햇빛 없이 늘 음침한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면서도 서로 고립된 생활 속에서 사시는 분들, 고립된 생활이 고립사로 이어져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주거 현실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이런 분들을 위한 주거 정책으로 무엇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거 취약계층들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 실시에 첫걸음으로 지역구 주거 실태 파악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106만 가구가 지역구 등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한답니다. 수도권에는 26만 가구입니다. 우리 노원구에는 몇 가구가 있습니까?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원구의 아동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특히 지역구에서 거주하는 21세기 대한민국 청년들의 삶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뚫어야 할 벽은 아주 강고하고 껍질은 너무 두텁습니다. 벽과 껍질을 뚫고 밖으로 나가지도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희망합니다. 적어도 노원구에서만큼은 지옥고라는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단 한 명도 없기를, 모두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노원구이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주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간 상임위원 변동 사유가 있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의원님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이미옥 의원님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상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준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준혁 의원입니다. 제264회 노원구의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23조에 따라 주민이 대표자로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노원구 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어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이 행동강령에 따라 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 범위를 정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 공개하여 보다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으로 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되어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제안한 바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준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 이상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남부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노원구의 정례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민회관 시설 현대화 추진에 따라 노원구민회관의 명칭을 노원구민회관의 역할과 현재적 이미지 상징할 수 있는 노원구민의 전당으로 변경하는 등 기존 조례의 명칭 등을 재정비하고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디어 홍보 담당관 시설 일부 부서 및 팀 페이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안정적인 조직 운행에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비 생활보건과 감염병 대응팀 신설에 따른 인력 보강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경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노원구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중개분화보건센터 건립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계약 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정책교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성한 한국인권도시협의회 개정 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걸쳐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의해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결과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복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재경위원회 차미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운영규약 개정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운태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 여운태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정례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주관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및 관내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 근거인 지방교육재정교부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반영하고 보조사업의 지원 범위를 정비하여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대비하는 공교육 활성화 및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제 시스템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임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칠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윤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이칠근 위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정례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에 따른 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유의 시스템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위원회 김선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옥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열과성을 다하여 주신 예결특위 서기팔 부위원장님, 신동원 부위원장님, 김태권 의원님, 손영준 의원님, 이칠근 의원님, 임시호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 규모를 감안하여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안배하고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감액은 총 29건에 11억 5,28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퇴직 공무원 격려 등 8건에 5억 8,944만 5천 원, 기획재정국 소관, 기관 공통운영 등 3건에 3,140만 원, 교육복지국 소관,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 등 5건에 1억 1,007만 원을, 보건소 소관, 청사환경개선 1건에 2천만 원, 도시계획국 소관,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관련 TF팀 운영 등 3건에 5,15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마을 버스 정류소 따순 및 미세먼지 안전쉼터 운영 등 3건에 6,717만 원, 힐링 도시국 소관, 공원 내 곤충 조형물 제작 설치 등 7건에 28억 3,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 및 신설로 총 11건에 3억 163만 2천 원입니다. 국별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자치회관의 활성화 등 3건에 9,895만 9천 원, 기획재정국 소관, 소송사무처리 등 2건에 1,599만 6천 원, 교육복지국 소관, 보훈단체 지원 등 6건에 1억 2,380만 원, 보건소 소관, 노원구 건강관리센터 운영 등 4건에 2억 1,000만 50만 원, 도시계획국 소관,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지원 3건에 1억 1,950만 원, 교통환경국 소관,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등 4건에 3억 800만 원, 힐링도시국 소관, 한천가루공원 장미 산책길 조성사업 등 9건에 2억 7,700만 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부문에서 도시계획국 민간자본 한 건에 2천만 원을 감액, 예비비 한 건에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유월 사업으로 일반 회계에서 문화체육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5천만 원을, 교육지원과 국제화 교육 특구 사업 추진에 5천만 원을, 생활보건과 질병 예방 및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4억 66만 8천 원을, 토목과 수요자 중심의 도로 확충 및 관리에 19억 8,490만 원을, 공원 녹지과 푸른도시 가꾸기에 4억 8,340만 3천 원을 증액 및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푸른도시 가꾸기에 2억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 특위위원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제회의 시스템의 심사 결과 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경철 의원님, 손영준 의원님, 김태권 의원님, 신동원 의원님, 김준성 의원님, 임시호 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본 구정질문의 순서는 지난 11월 16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질문 요지서 제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질문 방식을 일문 일답으로 신청하신 의원님은 구청장님 답변 시간을 포함해 6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으며 일괄 답변으로 신청하신 의원님은 20분 이내로 일괄 질문하시고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신 후 보충 질문이 필요할 경우 10분 이내로 보충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철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 일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승록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이경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은남 위원님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보건소 앞 선별진료소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일선에서 최전선에서 이 코로나를 막아내고 있는 보건소 직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 코로나라는 것도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간이 자연환경 파괴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천혜의 자원을 가진 우리 노원구의 환경 파괴에 대해서 몇 가지 구청장 및 담당 공무원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자랑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바로 국가 하천인
중량천입니다. 그런데 이 중량천은 매년 브루도저와 포크레인 등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 이유는 장마 때 범람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매년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준설해야 되는지 본의원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설을 시행할 때는 하천 바닥에 있는 수서 식물이나 수서 곤충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서 곤충은 하천에 사는 물새나 어류들의 먹이가 되는데 수서 곤충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에는 새들과 어류들의 개체수가 줄어들면서 하천의 건강성이 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어쩔 수 없이 준설을 하게 될 경우에도 본위원은 일괄적으로 어디서부터 구간으로 다 하지 않고 교체 준설을 하거나 또한 아예 준설하지 않는 방안, 그리고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몇 구의 사구를 제외해 놓고 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고민해 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중량천과 당연천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것은 5월에 늘 볼 수 있는 잉어의 산란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진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꼭지라는 물고기 알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런 알들이 흰봉 물대새고요. 이렇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시에 준설을 하게 되면 그 알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19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수소 생물, 동물, 어류 다 참혹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흰봉 물대새가 멸종 2급이고요. 그리고 8년 전에 중량천에 표범 장지뱀이 나타났다고 해서 한동안 떠들썩했습니다. 흰봉 물대새 몇 마리, 또 표범 장지뱀 몇 마리가 우리에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도 지구의 한 개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 인간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저런 동물들을, 새들을, 물고기를 그 산란장이나 서식지를 마구 파괴할 수 있는 자기 과이 있을까? 그래서 여기는 도봉구에 있는 사주인데요. 15년 동안 준설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설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모래가 쌓여서 산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준설을 한다고 해서 그 사고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똑같지는 않겠습니다. 비슷한 높이의 사고가 형성이 됩니다. 이래서 부총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매년 준설을 하고 있는데 매년 이것을 하는 것이 맞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네. 결국 홍수 예방이 준설의 가장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유독 홍수 피해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이나 우이천이 특히 비가 오면 우이천이 가장 먼저 잠기고요. 올해 중랑천이 한 4번 정도 잠겼습니다. 교통 통제가 이루어진 게 올해 4번입니다. 작년에는 한 번도 없었고요. 재작년에 한 번 크게 중랑천이 잠겨가지고 원룸교에서 차가 이렇게 물에 잠겨가지고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원룸교부터 녹천교까지는 노원구가 준수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녹천교에서 이제 의정부 시계까지는 도봉구가 관리하게끔 서로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준수를 안 하고 당연히 생태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은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모래톱이 쌓이고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지금 이렇게 잠겨가지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혹시 더 심해졌다거나 이게 예를 들면 뭐 좀 더 넘쳤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의 어떤 막대한 피해를 또 생각하면 또 준수를 또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만은 저도 이게 뭐 전문가한테 준서를 해서 꼭 홍수 예방이 일어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까지 뭐 저희가 깊이 있게 자문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의례적으로 지금 한강 같은 경우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에서 매년 준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그렇게 준서를 하고 나면 한강 하상에 생태계가 다 파괴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준서를 했을 때는 그 또한 어찌됐든 홍수 피해 예방 이런 목적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일단 이 부분은 어찌됐든 그 토목공학과라든가 그런 토목학회라든가 또 어떤 자연 관련 옛날에 그 4대강 사업할 때 상당히 국가적으로 그런 논쟁이 붙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문을 좀 구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포원 부분은 왜 안 하는지는 저도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만은 저렇게 안 하고도 홍수 피해는 없는지 이 부분을 조금 한번 검증을 해서 저렇게 해서 괜찮다고 한다면 다른 부분까지 확대해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일단은 뭐 전문가의 좀 의견을 좀 더 듣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구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있습니다. 준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준서를 해야 이 범람을 막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본다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노원구에 있는 약 한 47개, 8개 되는 사주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주 중에서 가장 그 신봉물대세나 보존 가치가 있는 한 2개 정도의 사주를 가령 월계역 앞에 있는 사주가 있죠. 그 다음에 그 경춘선 철교 아래 그 낙차봉 밑에 사주가 있는데 그 사주는 하필이면 사람들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개 정도의 사주는 준서를 하지 않고 보호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만 전제는 그게 홍수 피해 지장을 예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홍수 피해가 안 나면 좋은데 홍수 피해가 한번 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입니다. 주민들이 감당해야 될 수익이 훨씬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 환경 보호와 어떤 그런 홍수 예방 이 부분이 서로 충돌이 생겼을 때 과연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2개의 사구는요. 월계역 앞에 있는 사구는 오히려 그 범람을 좀 막아주는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춘철교 아래에 있는 그 낙차봉 밑에 있는 사구는 홍수가 나면 덮여버립니다. 방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는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괜히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정책 결정을 내리면 미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문제가 터졌을 때 솔직히 뒷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듣고 일부는 준설하지 않는 범위로 추진을 하되 그거는 좀 여러 가지 교차 검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증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걸 남기겠다 이러기에는 제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정 준설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시기라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물고기와 잉어가 한 5월에 산란을 하죠. 그래서 금년에 준설을 할 때 노원구에 있는 환경단체들의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가지고 늦췄습니다. 6월로. 그러니까 근본적인 시각, 환경을 보호한다는 시각이 있으면 그런 시청장님과 집행부의 이 다짐 같은 게 있으면 몇 가지 방법으로도 우리가 자연을 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준설은 어찌됐든 그 비가 홍수가 오기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6월을 넘기면은 그건 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7월, 8월에 올해도 7월, 8월에 무려 4번이나 잠겼기 때문에 그 6월 안에는 끝내야 된다는 그런 좀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산란기와 최대한 좀 중복되지 않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청장님. 예전에는 홍수 장마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장마철이 그 유동적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큰 비가 온다, 라는 공식이 거의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도 올해 보면 그 장마가 5월, 4월에 일어나지는 않으니까요. 보통 6월 20일부터 8월 말, 옛날에는 추석 전까지도 이렇게 비가 그렇죠. 올 때도 있어서 어찌됐든 준설은 그러니까 그런 게 시작되기 전 6월 20일 전에는 저는 6월 20일도 좀 늦다고 봅니다. 6월 초쯤에는 이걸 끝내야 그 다음에 그 홍수에 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하필 그때하고 그 hin복 물대새의 그 산란기하고 좀 겹치는 부분,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은 저희가 그 환경단체와 좀 협의를 했어요. 일단 그런 관점으로 준설할 때도 행정에 그걸 적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어쨌든 진보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준설 시기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마을을 재개발하면서 가령 녹천마을, 또 인덕마을, 월계 벼루마을, 상계 8단지 이런 대단히 개발을 하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길고양이들을 다 압사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 길고양이들도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이 애완동물로 반려동물로 키우다가 병들었다고 해서 또 키우기가 벅차다고 해서 버려져서 생긴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금년 3월에 서울시에서 동물공존도시 서울 기본대책을 이제 내놓게 됐죠. 그동안에 우리 노원구는 처음으로 동물보호팀도 또 만들고 또 동물보호센터도 만들고 또 놀이터도 만들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노원구는 아파트가 신축된 지 30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이제 볼 텐데 그때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기동물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가 재개발이 지금 예정돼 있는 게 이제 현재 상계 뉴타운 쪽에 6구역이 지금 벌써 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1구역이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2구역도 이제 내년 상반기쯤에 사업 시행 인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백사마을도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올 연말에서 내년 초에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나면 내년 내후년에는 아마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공릉동의 태릉현대 아파트도 이미 공사 거의 올해 연말에 내년 연말을 겨냥해서 지금 하고 있고 8단지도 이미 준공이 돼서 들어가 있고 월계동의 동신 아파트 또 재해관리구역 같은 경우도 사업 시행 인가가 나서 내후년에는 착공에 들어가 재개발 재건축이 곳곳에 한 10여 곳 정도 지금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백사마을 같은 경우 위치가 이제 불암산 위치고 또 상계 뉴타운의 1구역, 2구역도 수락산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려동물들이 많이 같이 공생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 반려동물에 대한 대책을 전혀 어떤 이 정책 집행 과정에서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의원님 좋은 제안도 있고 그러셔서 특히나 백사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막판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 시행 인가 조건으로 특히나 반려동물 길고양이에 대한 그 대책을 수립하도록 SH공사 측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도 편성을 해서 만약에 나중에 철거하기 전에 적당한 장소로 이소를 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자체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사업 시행 인가 때부터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이 사업 시행 인가를 내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저희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별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성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노원구 전체적으로 좀 확대해서 1억 정도 예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백사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락산 쪽에 그 1구역, 2구역도 개발할 때 관련 그 조합으로 하여금 사업 시행 인가라든가 그 전에 관리 처분 인가 그런 계획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약속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어쨌든 행정 절차상에 페널티까지 매기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대책을 수립 중입니다. 예. 그 청장님은 특히 이 동물들에 관해서 애정이 많으신 분이어서 그다지 큰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잘 알다시피 이 유기동물 중에서요 길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그 건축물이 무너지더라도 어디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냥 압사당하거나 굶어 죽거나 하죠. 현재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백사마을에 약 150마리 정도의 길고양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백사마을뿐이 아니라 첫 번째 실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포집을 하고, 그 다음에 TNR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지역 여건에 따라 다 다르니까 입양 또는 등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우리 이 노원구에는 노원 문화의 거리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노원구뿐이 아니라 노원구 일대에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소위 밤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심야 시간을 지나다 보면 낯뜨거운 명함 불법 광고물이 마치 낙엽처럼 흩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일부고요. 이게 노원 문화의 거리 밤거리입니다. 보통 다른 주택가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다니면서 정말로 기술적으로 뿌립니다. 기가 막히게 한 장씩 딱 뿌리는데 우리 노원구는요, 제가 본 바로는 오토바이를 하지 않고 저렇게 사람이 다니면서 한 장씩 뿌리고 있습니다. 저건 보이시죠? 그래서 저게 특히 밤이 되면 무대기로 살포를 합니다. 자, 본연이 궁금한 게 왜 저렇게 불법 명함 광고물을 단속을 못하는가? 대포폰이라서 그런가? 그러면 그 업소에 현장에 있을 것 아닙니까? 청장님 밤에 문화의 거리 나가보시고 저 불법 광고물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문화의 거리는 나가보지는 않았고요. 상계역 거리는 자주 이렇게 가보는데요. 저는 이제 이걸 찾아서 신고 이런 것보다 워낙에 그게 이제 쓰레기화 되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또 수거하고 거리를 청결하게 할까 이런 그런데 좀 많이 고민을 좀 했던 것 같고요. 청소가 살포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이나 청장님 보셨겠지만 저 광고물들이요 좀 낯뜨거운 광고물들이에요. 우리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이 저걸 볼 때 유의하지요. 자, 그럼 청장님은 이제 단속을 할 위치에 있는데 단속을 하실 겁니까? 아니, 단속 요원은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 요원은 불법 광고물 관련해 단속도 있고 지금 좀 고민이 워낙에 지금 이 단속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반려동물, 그러니까 우리 산책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산책로에 주민들이 많이 나오시면서 특히 반려동물 단속에 대한 욕구도 굉장히 많이 크고 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금연 지역에 대한 단속. 특히나 우리 노원구는 동일로 전체 구간이 다 금연거리로 지정이 돼가지고 담배를 피우게 되면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금연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아니, 청장님 그 확대하지 마시고 네. 저는 불법 명함 광고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속 요원을 수십 명 뽑아가지고 뭐 아침과 교대로 이렇게 저런 문화의 거리가 됐든 서울 수락산 디자인 거리가 됐든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석계역 앞에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서 상주하다시피 해서 단속하는 방법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위원회 방지할 수도 없고요. 네. 타 지자체에서도 머리를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방법은 일시적인 단속이 아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속 요원을 많이 뽑고 저 광고물은 이 소상공인들 또 이 어려우신 생계형 이 가게하고 거의 무관해요. 거의 그 선정성이 높은 그런 위에 업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그 단속 요원을 뭐 수십 명 뽑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딱 하나 지속적으로 단속하면 전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단속 요원을
단속료 일하는 시간이랑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건 또 낮에도 저렇게 오후 시간대부터 아마 시작하는 것 같은데 밤에 있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새벽 한 요즘은 뭐 이제 9시까지만 합니다만 한두 시까지는 계속 상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대에 단속할 수 있는 아니. 특별히 그 살포하는 사람도 단속의 대상이지만 뿌려져 있는 그 업소가 이거 계속 이렇게 살포를 해서 광고를 하면 자기가 손해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면 그렇게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는 계속 추적해가지고요 신고도 했고요. 올해 한 4건 정도, 한 청소년 위해 전단지 같은 경우는 4건 정도 명의자 추적도 했고 또 그걸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사법 경찰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대부업 같은 것도 많습니다. 금융원 같은데 신고도 하고 거의 대포폰을 쓰죠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찾아내기가 대포폰을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사실상 근본적으로 어찌됐든 암행 잠복 비슷하게 해서 저런 행위들을 계속 못하게끔 말씀대로 주기적으로 해야만 소문이 나서 그러니까 야 노원구는 가면 단속당하니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자기들 세계 그쪽 세계에는 퍼질 수 있게끔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속요원을 대폭 확대해가지고 상주시키는 방법밖에 저는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속요원을 많이 좀 선발해서 특히 디자인 거리만 문화의 거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상계역도 있고 설악산 디자인 거리도 있고 석계역 앞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공릉동 쪽도 그 과기대 앞에 이런 쪽도 먹자골목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상주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광고물들을 분류를 해보면요 몇 가지가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그 대부업 쪽, 그 다음에 그 유해업종이라고 그 굳이 표현을 하자면 또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대부업은 청장님 말씀대로 그 휴대폰만 기재가 돼 있어서 대포폰을 쓰기 때문에 그런데 업종이 확실한 소위 말해 가게, 상점 뭐 그런 데는 단속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 대포폰을 쓰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대부업 관련한 게 굉장히 거의 한 70~80%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어찌됐든 대포폰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하기 쉽죠. 청소년 유해 업소 이 부분은 어찌됐든 뭐 좀 특정한 장소가 추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어찌됐든 그런 사법 경찰권을 가진 게 아니어서 아니 아까 보셨지만 호바 무슨 바 그런 바는 문화의 거리에 있어요. 신고해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디까지 단속을 할 수 있는 건지 또한 그것도 뭐 합법적인 신고를 하고 뭐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 다만 그렇게 불법 광고물을 뿌리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가태료를 먹인다거나. 근데 그 또한 단속요원이 대폭 투입해야만 가능한 일이어서 그건 저희가 어느 정도 단속을 할 것인가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한번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 이상 또 국장님, 청장님들은 어쩌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청에 일반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할 경우에 대기 시간이 길다는 거죠. 아주 그 대기 시간이 되는 게 그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요새는 세상이 하도 험악해져서 죄송합니다. 그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험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녹음할 수 있다라는 공지를 해주는 건데요. 정확하게 제가 시간을 재봤어요. 그랬더니 자연과 문화가 숨쉬는 힐링 도시 노원입니다. 우리 군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담 기간
직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상담 부탁드리며 상담 내역은 누군입니다. 직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15초 걸립니다. 15초 동안 민원인은 아무 소리 않고 듣고 있어야 돼요. 하루 평균 노원구로 걸려오는 여러 가지 민원을 포함한 전화가 약 4,600통 정도 됩니다. 이거를 시간으로 환산해 보고요, 금전적으로 환산해 보면 꽤 큰 금액과 시간이 나옵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보호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시간을 15초 너무 길다는 얘기죠. 좀 줄여줄 생각이 있습니다. 네, 좀 줄이겠습니다. 앞에 뭐 자연과 뭐 이런 거는 빼고요. 다만 이거를 올해 7월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이유는 어찌됐든 우리 그 직원들에 대한 그 감정 노동자로서 어찌됐든 너무나 특히 코로나 일이 겹치면서 이제 굉장한 폭언과 욕설 이런 게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많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받는 어떤 그런 심리적인 고통,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문제가 제기돼서 봤더니 다른 것도 많이들 도입해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 도입을 했는데요. 이렇게 오래 기다린 15초 정도가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그게 길도 간다면 앞에 부분은 조금 축소해서 하면 10초에서 11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는 정도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 이야기가 녹음된다라는 좀 그리고 상대방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일 수 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좀 전화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도입한 거여서요. 그게 줄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구정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경철 의원님, 오승로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최은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길동, 중계본동, 중계사동, 지역구로 든 노원구의원 손영준입니다. 오늘 요즘 차가워진 날씨와 함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3차 대유행의 파고가 일상 속 깊숙이 파고들면서 학교나 학원, 종교시설, 사우나, 각종 소모임 등 일상 공간을 거리로 한 집단 발병의 여파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우리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사실상 전시 상황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방역에 임해주시고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린 현 상황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영업 제한 등 방역 시스템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구청장님과 방역 관련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구청장님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에 관한 질문으로 두 꼭지를 준비했습니다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부정 질문 일정이 늦어지면서 시기상 적절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어 코로나 예산에 관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네. 예, 요즘 코로나 관련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이란 신조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은 넘어 분노로 바뀌는 단계를 지나 암담하고 처참한 현재의 좌절 심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간간히 뉴스에도 보도되기도 합니다. 폭력 사태 등 살인 사건도 일어납니다만 우리 노원구는 다행히 구청장의 발빠른 적극 행동으로 코로나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PPT 화면 자료를 보시면 예를 들면 자동차 극장 운영이나 불암산 힐링타운, 영축산 힐링타운 순환산책로, 경춘선 힐링타운, 당해천 꽃길 환경 개선, 수악산 불암산 둘레길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심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줌으로써 소확행의 방법, 문화 테라피를 통한 심리 방역에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노원 면 마스크 의병단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35,000장, 전 국민에게 마스크 380만 장 지급, 18만 주민에게 신속 정확한 문자 서비스, 1링 냉장고, 노원사랑 상품권 발행,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등 노원구 주민으로서 뿌듯하고 든든하고 또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부총장님, 올 한 해 코로나 대처를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코로나 대처와 방역 성과에 대해 잘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렇지 이걸 어떻게 가르마를 타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뭐 우리 모든 국민들도 처음에는 뭐 이러다 말겠지 이러시다가 지금 이게 1년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간다는 예상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화도 나고 막 안타깝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뭐 체념도 이제 체념 단계에서 이제 또 백신이 나오고 이런다는 얘기 들으면서 좀 희망을 갖는 이런 단계. 그러면서도 나만 조심했어야 되나 뭐 그런 이야기들. 자꾸 집단 발병 막 발생하고 그러면은 이게 왜 내 마음 같지가 않지? 왜 다들 같이 안 지켜주지? 나만 지키면 손해 아닌가? 뭐 이런 마음들 비롯해서 굉장히 정말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 감정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또 특히나 정부나 서울시 그런 관계기관에 대한 원망도 하시는 것 같고 참 송구합니다. 전염병이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발생해 왔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거를 어떻게 잘 대처하고 방역을 통해서 잘 극복하고 이겨내느냐 이게 이제 저희 어떤 정책 당국의 역량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아직은 지금 저희가 3차 대유행 단계에서 이걸 아직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계속 지금 진행 중이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뭐 1년간 여러 가지 해왔던 일들은 너무나 그때 절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자는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있었고 주민들의 제안도 있었고 또 타구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벤치마킹 했던 것들 그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들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있고 다른 것보다 선제적으로 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은 이게 지금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1차, 2차 해역만 돼도 부별로 조금 편차가 있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는 좀 많이 발생하고 좀 없는 데는 특히 조금 그렇게 저희도 그때 한때는 20일 가까이 확진자가 안 나오는 때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드는 생각은 서울에 이제 경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내 중심가고 저희처럼 변두리 외곽이고 이제 그게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막 10명 이하로 나오면 안도하는 지금 분위기고요. 10명 이상에서 20명 정도면 뭐 선방, 20명 넘어가면 그냥 어떡하면 매일매일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뭘 성과 이런 걸 지금 생각할 겨를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잘했다 이런 부분은 잘 생각이 안 나고요. 아쉬운 부분은 역시나 저희 구청에서 확진자 발생했던 이 부분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은 제가 구청 책임자로서 굉장히 책임을 통감하고 어찌됐든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도록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아침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니까 너무 구청사라는 게
우리 구청 공무원들만 잘해서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식당도 있고 은행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구의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타 기관에서 이렇게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와 계시기도 하고 여러 단위의 분들이 상주하는 그런 공간이어서 지금은 이게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런 유관기관이나 유관단 이런 데까지도 같이 어찌됐든 이 방역 부분을 통제하지 않으면 구청사가 또 뚫리겠구나라는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특히나 우리 부의원님들도 지금 8층, 7층에 계시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부의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려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7층, 8층만 폐쇄에 그치지 않고 구청사 전체를 폐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개인 방역 수칙을 꼭 좀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아쉬운 부분 그런 걸 떠나 지금은 아쉽고 성과 이런 걸 떠나서 빨리 이걸 오늘도 저기 모 병원에서 지금 어제 입원 환자가 확진이 돼서 지금 전체 입원한 분들하고 종사자들 검사는 한 11명 정도 확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돌출적으로 지금 돌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좀 빨리 이겨내는 이런 일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 예산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예산 비교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화면을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관련 예산을 보면 일반에게 2,630억, 재난관리기금 23억 정도, 예비비 72억 정도, 합의 2,730억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중 구비만 보면 270억 정도가 구비가 집행이 되는데요. 12월 말 기준을 보면 좀 더 예산이 집행된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이에 비해서 2021년 노원구 예산을 보면 2020년에 비해 일반회계 기준 581억이 증가하는 1조 12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2021년 코로나 관련 예산만 보면 구비가 24억, 국시비 포함 33억 정도로 올 예산에 비해 코로나 예산이 9% 정도로 예산이 다소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우려가 됩니다. 예산은 최소의 정치적, 정책적 산물이며 단체장과 의원, 주민에 대한 공약과 의지의 표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구비라도 최소한 2020년 예산에 근접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백신 개발이나 치료제에 관한 뉴스가 미디어상에서 많이 보도되지만 백신 부작용 등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백신이나 치료제 접종이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소상공인이나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나 방역물품 비축, 방역인력, 공공일자학대, 심리적 방역, 코로나 검사 관련 운영인력 지원 등 방역과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상관계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2021년 예산 결산 심사 시 순세계 잉여금 700억 정도가 남을 걸로 예상은 되는데 결산 심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남을 걸로 예상된 순세계 잉여금 중 440억 정도를 2021년 일반회계로 선반영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에 근거해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양입 제출의 원리에 맞게 적자 재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요. 양입 제출의 뜻은 쉽게 말해서 세입이 들어온 만큼 세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 기준은 세입이라는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선반영으로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는 것이 물론 불법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20-30% 정도 선반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노원구는 63%로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예산 금액의 차이가 있어 추후 일반 예산 감추경했던 일부 지방단체의 사례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노원구 재정 건전성을 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의원들의 지적으로 순세경영은 선반영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총장님, 순세경영 440억 선반영 비율이 높은데 이런 예산이 우리 고민 시험 들었다 주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뭐 관례적으로 순세경영이 매년 있었으니까 한마디로 미리 땡겨 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예산의 원칙에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관례적으로 늘 매년 해왔던 대로 그냥 편성을 했는데요. 엄격히 따지면은 당연히 결산을 하고 나서 그 결산 후에 그 순세계 영역을 가지고 그 남은 걸 가지고 추경 예산으로 다시 했어야 되는데 조금 뭐랄까 면밀하게 그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순세계 잉여금 일부를 선반영함으로써 추경을 통한 가용 가능액이 260억 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참고로 2020년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 1차에 519억, 2차 95억, 3차 415억으로 추경 3차례 걸쳐서 1029억이 추경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2020년 코로나 방역에 집행된 예산 2730억과 비교하면 긴급 상황이 벌어질 경우 추경을 할 수 있는 코로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2021년 예비비 98억 정도, 2021년 적립될 재난기금 7억 8천이 있지만 현재 수도권에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 확산으로 병실이 부족해 컨테이너로 병실을 만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비상 상황에 있어서 상반기 노원구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승록 부총리님께서 코로나 방역에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취약계층과 전 국민에게 무상 마스크 지급, 노원사랑 상품권 발행 사례나 경기도 이재명 지사 지역화폐 지원이나 포천시 재난지원 현금 지급, 서초구 재산세 감면 지원 노력 등 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이런 가감한 정책들을 일부에서는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포퓰리즘이라고 하지만 저는 단체한테 깊은 고민과 또 소신, 또 철학을 가지고 주민들 삶에 희망을 줬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방정부는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서비스를 그리고 가능한 많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 방역과 피해자 지원 대책들이 절실한 상황인데 우리 노원구 2021년 코로나 예산은 코로나19 비상상황에 역행하는 또 안이한 예산 편성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부총리 답변을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보통 추경 재원으로는 의원님도 추경 올해도 한 3번 정도, 엄밀히 따지면 2번 정도 했는데 주로 이제 예를 들면 체육관을 짓는다거나, 예를 들면 산책로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주민의 삶에 밀접한 여러 가지 일들을 연속 사업으로 편성되어 왔던 것들, 노인복지관을 짓는다거나, 보건소를 짓는다거나, 동네 균형 발전을 위해서 쭉쭉 이렇게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본예산에 반영이 다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2년에 걸쳐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 같은 경우는 다음 해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좀 땡기기 위해서 추경으로 반영하기도 해서 추경 때 보통 그런 예산들을 올해 많이 편성해가지고 점검을 해왔습니다만은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추경은 결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생각은 오히려 그런 일들이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든 추경 예산이 코로나 추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편성을 해서 예를 들면 공원을 바꾼다거나 체육관을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를 들면 공릉동 체육센터라든가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지역마다 했던 여러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하다보다 공원들도 싹 바꾸고 있었는데 어린이 공원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지금의 저추경 예산의 규모나 지금 본예산에 여기 반영된 걸로 보면 굉장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올해 코로나 관련한 예비비도 거의 다 코로나 예산으로
거의 다 소요가 됐기 때문에 또 지금도 연말에도 지금 학원들 휴업하면서 학원 휴업 보상금 부분만 해도 벌써 7억 정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학원만 휴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실내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휴업 지원금도 지급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내년 초 되면 거기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초부터 코로나 관련 예산이 소요가 되게 돼서 최악의 경우에는 내년에 추경 예산은 다른 어떤 건설이나 토목 예산이나 그다음에 하다못해 무슨 아이유 센터라든가 공동 육아방 운영한다거나 더 만드는 것까지도 다 전면 중단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코로나 예산으로 전체가 다 투입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예산의 우선 투자 순위에서 코로나와 예산이 가장 1순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추경 예산이 올해보다 많지는 물론 결산해봐야 합니다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다른 예산을 투입을 중단하고 코로나 예산에 맨 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라는 그런 원칙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제가 그렇게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의원님들도 같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동네에서 여러 가지 기대와 희망이 있거든요. 우리 동네에 이런 시설들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굉장히 많은 민원들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저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고 집행부도 우리 과별로 다 알고 있는데 어쩌면 내년 추경 때는 그런 걸 전면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질문을 주셔서 미리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주민 모임에서 그 서명을 받아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가져왔던 세금 페이백이라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경기도의 이재명 지사의 재난지원금처럼 올해 경기도의 모든 시군들은 다 주민들한테 일정하게 평등하게 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년에 순세계 잉여금을 쓰자. 이게 주민투표에서 1위가 나왔습니다. 17,000명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추경 때 그 예산으로 하게 되면 1인당 5만 원씩만 지급해도 250억 예산이 필요해요. 그리고 50만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써버리면 뭐 다른 건 전혀 쓸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다만 이제 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배부하는 거는 저희 노원구만 결정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됩니다만 녹록치 않습니다. 다른 자치구들이 그렇게까지 구청장들이 과연 그 예산에 우선순위를 두고 쓸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예산을 먼저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본 예산에 코로나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지 않다고 해서 이게 뭐 예산이 고갈되거나 긴급할 때 우리가 대처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올해 워낙에 중간에 막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막 100만 원씩 내려오고 뭐 이런 걸 뭐 그런 예산이 있으니까 뭐 2,700억 되니까 뭐 굉장히 예산이 커 보이는데요. 실제로 구가 했던 예산을 보면 구가 했던 예산만 빼놓고 보면은 그렇게 큰 프로테이지는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 예산 270억 정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년 추경 예산이 전체를 코로나로 써버린다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더 코로나 예산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고맙습니다. 부장님 이제 들어가 주겠습니다. 지역사회 일상 깊숙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온 상황에서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주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비상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지역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지역 주민들은 지역 업종 간 재난지원금이나 생활비 지원 등 코로나19 경제적 피해 보상이 가장 불평등하다고 언론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누소는
모든 사회학과 사회 갈등의 근원이 경제적 불평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예산 확대 편성을 통해 노원구 주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이나 좌절감을 갖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따뜻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복지 실현이 지방자치의 테러스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과 지원 행정을 통해 우리 주민들에게 노원구 주민이라는 자부심과 희망을 보여주시고 또한 만들어주시길 구청장님과 직봉부에게 부탁드리면서 부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손영준 의원님, 오승로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의를 선포합니다.